안녕하세요. 을지로는 기술대학의 네트워크 코스 온라인 토크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 일대에서 이제 도시재생과 산업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 안채원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이 을지로는 기술대학 네트워크 코스 온라인 토크쇼 시리즈는 이제 을지로에서 활동하시는 2세대 신진 제조인, 소공인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산업 네트워크와 산업 유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토크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영잉크의 대표이신 박용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 무영잉크가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이 인현동 일대에 이제 납품하면서 이 인쇄 네트워크와 같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조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충무로에서 대한잉크 대리점을 운영하고요. 특수한 UV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박우환입니다. 무용잉크가 언제 시작이 됐고 또 어떤 제품을 위주로 하시는 업체인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저희는 2014년부터 대한잉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 주로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은 UV 전용 잉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UV 전용 잉크, 사실 잉크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인쇄 공정이냐에 따라서 다른 잉크들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간략하게 이 어떤 잉크들이 있고 UV 잉크는 왜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충무로에는 옵셋이라는 이제 장비들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잉크가 따로 있는데요. 그 잉크들은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막 이런 게 좀 문제가 됐는데 UV 같은 경우는 자외선 빛을 경화를 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순간 빛을 받으면 얘가 경화가 되기 때문에 작업 공정이라든지 또 이제 인쇄가 이제 유성 잉크가 안 묻는 비흡수면 표면에도 인쇄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마르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잉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작업 공정이 굉장히 빠른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에 또 뭐 스티커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라벨용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UV 잉크는 등급을 네. 세 가지를 나눠줘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네. 그 통합한 이유가 이게 제품 이제 분야마다 잉크 쓰는 거는 거의 똑같은데 특성이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스티커에서는 물을 안 사용하지만 네. 옵셋에서는 물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옵셋 제품을 가지고 스티커 잉크도 팔고 네. 이렇게 범용적으로 만들자. 그 대신에 이제 스티커 쪽에서 나오는 UV 잉크는 옵셋으로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물에 관한 반발력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네. 이제 옵셋 제품들은 고사양이지만 레터프레스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저사양인데 저희는 이제 범용적으로 만들어서 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되었어요. 이거 라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혹은 뭐 이 통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지금 일반 잉크에 비해서 UV 제품들은 다 단가가 3배 정도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전략적으로 캔도 지금은 일자 캔을 쓰고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하시는데 폐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를 다 구겨서 버리시고 아니면 그대로 버리시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티캔을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쓰시면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폐기를 하시는데 훨씬 더 용이하시죠. 이 티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이 T자형으로 생겨서 네네. 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업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동양잉크를 취급하는 이제 대리점을 이모부가 하셔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잉크의 세계에 처음 발을 이렇게 딛고 잉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배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새롭게 이제
잉크 관련된 업체를 창업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 2000년대부터 이제 이모부 밑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하면서도 저희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주변에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UV 쪽으로는 이제 동양잉크라든지 타사든지 그런 분들이 개발이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계를 잠깐 세워가지고 테스트를 음. 부탁하는 것도 이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완성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테스트를 안 해주시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이제 연결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동양잉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커 쪽에 UV 그쪽을 이제 개발을 조금 열심히 했고 저희가 그거를 한 1년 정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등급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요? 네, 테스트를 하고 바로 수정을 할 수는 있으니까 네. 우선 샘플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현장의 지식을 바로 본사에다 또 연락을 해서 네. 바로바로 조정을 해서 그게 지금은 제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실은 그 현장에 되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제품 개발에 임할 수 있는 게 또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굉장히 특색이 있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막 지방으로도 막 가서 테스트하고 그러셨었는데 예. 혹시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UV 같은 경우는, 잉크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신 기계나 최고의 이제 회사에 가서 어렵사리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저도 이 제품을 알아야 고객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의 대구랑 이제 뭐 이제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네. S전자 핸드폰 네. 케이스 하시는 네. 분들하고도 인쇄소 네. 거기서도 저희 잉크로 테스트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네. 대형 화장품 회사 거기 패키지집에서도 저희 걸 해주셨고 LG전자라든지 그 이제 조금 그 다음부터는 좀 작으신데 정관장도 저희가 가서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방에 있는 큰 그런 인쇄소에서 테스트를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 인현동을 중심으로 조금 다양한 규모의 인쇄소에 납품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퀄리티를 맞췄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범용적으로 쓰이기 좋게 될 수 있었던 뭐 그런 계기랑 연결이 될까요?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저는 그쪽에서 이제 큰 대형업체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작은 데에서도 여기 뭐 충무로가 작지는 않지만 네. 조금 작은 업체에서도 네. 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제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인현동 뭐 인쇄업 이런 것들과 처음 연을 맺게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 제가 충무로에 나온 거는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이쪽에서 이제 옛날부터 많이 하셨어요. 뭐 지업사라든지 디자인 회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도 충무로에서 이제 삼촌 회사지만 거기서 이제 막내라 그러죠. 뭐 산발이 뒤에서 매달려가지고 종이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재단할 때는 또 구조도 하고 이렇게 납품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충무로의 지리에 그나마 조금 능통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모부님께서 그때 집안에 상을 당하셨는데 가게를 봐주실 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잠깐 나와서 가게를 봐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간 동안 가게를 보면서 이제 물건을 급하면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지리를 좀 알다 보니까 어디에 어느 인쇄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부가 되게 좋게 보셔가지고 저를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하면은 저는 이제 전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충무로에 처음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이모부님의 가게를 가끔 봐주다가 결국은 같이 일을 졸업하고 시작을 하게 되신 네. 거네요. 동양 잉크를 판매하는 그 대리점에서의 그 경험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잉크 브랜드를 만들게 되기까지 어떤 제일 큰 자산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현장 지식,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쌓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화된 교육은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다 현장에서 배우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교육기관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장님이 그동안 쌓은 경험들을 제가 근무를 하면서 또 배우고 또 제가 또 거래를 하면서 또 인적 인프라도 네. 구성이 되고 네. 또 모임 같은 것도 있어서 가서 보면은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하고 자주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는 물어보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인쇄 기술자들이 만나가지고 모임을 제가 갔는데 네. 용어 자체를 제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냐하면은 이쪽 용어들이 아무래도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문 일본어도 아니고 약간 네. 변형된 일본어를 네. 쓰시는데 제가 대화를 함으로써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런 이제 언어? 언어적 예, 예. 장벽. 왜냐면 엔지니어들은 기계 용어를 하면 다 알아듣지만 네. 저는 그걸 알아듣는데 꽤 오랜 시간이 네. 걸렸어요. 한 6년 정도, 6년 정도? 근데 이미 그 모임에 이렇게 처음 참여하실 때도 인연동에 꽤 오래 계신 상태 아니셨을까요? 그때도 오래됐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진 물건을 갖다 팔 줄만 알았지 아,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네.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업체 사장님이 뭐 기술자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배웠던 거 그대로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이게 왜 쓰여지는지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엔지니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했었죠. 아, 그러면은 잉크를 다루는 업체들이 다 그렇게 뭐 어떤 공정이 있고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의뢰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셨던 케이스이신 건가 봐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주위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지식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희 잉크 지식 같은 경우는 네. 잉크 회사 연구원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어, 근데 작업의 지식은 네. 인쇄소 사장님들이나 엔지니어들이 훨씬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분들은 서로, 얘기가 안 통하지요. 아, 그렇군요. 뭐, 만날 일도 없겠네요. 만나시는 게 아마 1년에 한 번 만날까?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매개자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뭐랄까 현장의 지식과 그리고 연구소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적절히 융합하는 중간 역할을 조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네. 지식이 이제 제 지식이 돼가지고 네. 그 업체 사장님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바로 그 네. 자리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거의 뭐 요새 이렇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번에 여쭤봤을 때 거의 컨설팅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 원단과 뭐 이런 인쇄 방식을 쓰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잉크를 쓰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시작되는 것 같던데 조금 그런 식으로 컨설팅 같이 거의 인쇄 사장님이랑 그 최종 제품을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 인쇄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우선 디자인이 오고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되면서 그 가장 적합한 잉크를 쓰고 싶어 하세요. 네. 적합한 뭐 재료라든지.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사장님들이 선택을 전에는 하셨어요. 네. 디자이너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먼저 보니까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모르면서 막 함부로 말 못하니까 저도 공부를 해서 네. 그 사장님한테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타사의 제품이라도 네. 이게 제일 좋더라. 사장님 이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조언을 해드리죠. 전에 이야기 하다가 나왔던 게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사실 마스크팩 업체 얘기였거든요. 예. 마스크팩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특수한 어떤 잉크가 필요했는데 그걸 결국은 조언해드리다가 이렇게 개발까지 하게 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5년에 네. 이제 프린팅 마스크팩이라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이제 동물 모양이라든지 가면 모양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마스크에다가 인쇄를 하면은 그 화장품 에센스 제품들이 전부 알코올용 네. 그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잉크랑 반응을 해서 파우치를 열었을 때 색이 뭐 적색이 나온다든지 목색이 나오든 이래버리니까 이제 크레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무로에 이제 좀 큰 인쇄소인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달간 그 사장님하고 씨름했었어요. 인쇄를 찍어서 막 사장님이 별 테스트를 다 해보시고 막 그러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그 한 달 정도 고생하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품화 시켜가지고 좀 팔았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른 데에서도 그 소식을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우린 더 대형 업체다. 네. 줘라. 네. 근데 저는 드릴 수는 없다. 네. 왜냐면 거기 사장님하고 저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아, 제가 여기가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틀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집은 일본에 나가시는 거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공동 개발을 하셨으면 이렇게 뭔가 모르겠어요. 공동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파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잉크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네. 작업 공정에서 네. 그 노하우는 그 사장님이 저보다 훨씬 아. 뛰어나시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물건을 다른 데 드렸어도 네. 아마 사고는 났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퀄리티가 예, 예.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거기는 사장님이 네. 계속 자기 방에서 네. 테스트를 계속 하셨어요. 오. 저희 인쇄물이 나올 때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라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네. 만능인 줄 아시거든요. 본인들 노력은 안 하시고 이걸 네.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 저는 그 사장님도 노력하셔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은 안 따라오시는 분들하고는 작업을 못 하는 거죠.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 잉크랑 그다음에 그 뭐 엔지니어 분의 어떤 작업 성향이랑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사실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이런 잉크가 이런 잉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정이 있고 하면은 착착 해서 퀄리티가 일정한 결과물이 나올 것도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 미세하게 조정돼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술자의 어떤 노하우에 의존하는 그런 거 혹시 많이 보셨죠?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급 인력이라 그러죠. 그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인쇄 산업이 항공산업 다음으로 정밀 산업이에요. 그만큼 이게 예민하고 네. 기계가 이제 잉크 조절도 해줘야 되고 네. 물도 조절해줘야 되고 기계 뭐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지실 줄 아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도제제도로 네. 이제 들어가서 기장님 밑에서 몇 년 하다가 네. 배우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는 게 지금 네. 아, 현실이라서 그렇군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너 누구 밑에서 배웠어? 네. 그만큼 그 선배를 아, 아직도 여기 충무로는 약간 선배, 후배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게 기술의 이제 전수라든지 네. 또 누구 밑에서 배워야지 또 잘 제대로. 배웠다. 그분들은 뭐 인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 네. 이제 다른 것도 만질 줄 안다. 네. 이런 게 기술이거든요.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굉장히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이 전체 산업이 굴러가려면 또 이제 기술자와 이 뭐랄까 이 기술 그리고 재료들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이런 뭐 교육 그러니까 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충무로 인쇄업에 어떤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충무로가 원래 인쇄의 메카거든요. 네. 진짜 여기가 인쇄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충무로가 이제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쇄소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인쇄소들은 서울 외곽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가세요. 네.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게 많겠지요, 앞으로는 충무로는. 그런 젊은 인력 문제도 하셨는데, 그 젊은 인력을 보충해서 뭔가 이렇게 도제식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기술을 전수했다면, 그것도 요새는 좀 어려운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가장 문제점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기존 지금 계시는 분들 또한 근무 조건이 안 좋으세요. 정년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몇 년 하다가 또 다른 회사로 가고 인쇄소가 뭐 이제 운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접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 여기서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직업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술이라는 거는 배우면은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배우다 보니까 좀 지식을 갖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아쉽죠. 그러면은 이 진짜 젊은, 그러니까 인쇄 업체들이 물론 작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또 이렇게 세대 교체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 선생님 세대, 다음 세대가 막 등장한다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지? 지금 디지털 인쇄가 굉장히 이제 뭐 붐이 일어나고 하긴 하는데 그것 또한 사람이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인쇄 공정을 다 알아야 되고 이 다음 공정은 뭐고 이 선공정은 뭐였는지도 네.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전 조금 디지털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그 대형 인쇄 업체들도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이 인현동 충무로 일대에서 이렇게 뭐랄까 성장한 업체도 있고 근데 그런 데들은 이렇게 전후 공정 다 자체로 하지 않나요? 아마 대형 인쇄소, 충무로에서 대형 인쇄소라 그러면 이제 합판집이라 그러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해서 이제 자체 생산을 하시는데 그분들 또한 다 할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충무로에 외주를 주시는데 네. 굉장히 싼 가격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쇄 가격을 좀 많이 다운시킨 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쇄소들도 경영하는데 되게 어렵고 지금 합판집이 충무로도 대세더라고 보죠. 합판집이요? 예, 예. 합판집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분들은 이제 사이트에다가 네. 다 하시는 거예요. 뭐 명함이라든지 네. 패키지, 네. 브로셔 이런 거를 한 번에 한 판에? 예예. 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소량 고객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 기획사무실이라는 데에다 일을 맡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 핸드폰이나 PC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데 올리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이거를 받아서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는 거는 주변들 뿌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작은 인쇄 업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앞으로? 아마 그 작은 인쇄소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특성화된 인쇄물을 네.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대형 인쇄소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장님들이 시간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하셔서 조금 저는 그분들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인현동 안에 있는 굉장히 풍부한 인쇄, 뭐랄까, 네트워크와 풍부한 업체들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대표님은 사실 서울 전역도 하시고, 이렇게 좀 넓은 그 활동 무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현동이랑 연계되는 어떤 인쇄의 지역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깝게는 이제 성수동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는 출판단지라든지 네. 장항동. 네. 그다음에 지금은 하남이나 남양주 쪽으로 지금 인쇄소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가는 인쇄소들은 그러면은 여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조금 공장을 확장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세요. 혜택도 좀 많으시고. 어떤 혜택이 뭐 있었어요? 공장, 뭐 국가산업단지 들어가면은 아, 세금 문제라든지. 네. 근데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이제 인적 인프라. 어, 사람을 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세요. 하긴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정적으로 거래하던 다른 뭐 인쇄 업체나 뭐 이런 데랑 거래도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이제 가시는 분들이 그런 건 포기를 하고 가시는데 그러시구나. 그 옛날에는 가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 여기 충무로가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다가 잘 안 돼서 아니면 잘 안 되신 게 우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거리가 네. 외곽 같은 데는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고 아, 그게 꾸준히 이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충무로는 작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 때문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 좀 궁금해지는 게 사람을 그러면 보통은 인쇄 업체들이 여기서 어떻게 구하나요? 거의 사람 대 사람으로 구해요. 음, 너 아는 지인 중에서 쉬는 친구 있어? 아니 네. 뭐 했던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친구를 키우는 거죠. 뭐 이렇게 구직 사이트가 있다거나 인쇄인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요? 구직 사이트 같은 거는 있긴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기계를 만지는 거라 네. 사람 대 사람으로 소개를 많이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네. 얼마나 기계를 돌릴 줄 아느냐 어, 그리고 저희가 뭐 경력 같은 거 쓴다 그럴 때 네. 인쇄 경력 제대로 쓰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만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나요? 대화하면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대화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기계를 돌려보면 알아요. 그럼 그런, 뭐랄까, 실습 면접 이런 게 있어요? 실습 면접 같은 건 없고 네. 이제 거의 뭐 출근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한 달 정도 아, 일을 돌려보면은 아, 사장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지금 사장님들이 옛날에 다 기계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러시군요. 그거 너무 재밌네요. 그 일거리가 여기에는 조금 자잘하게 그렇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인쇄 사장님에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충무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인쇄 기획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대형 기획사에서 일이 네. 내려와서 여기 작은 기획사에서 이제 일을 나눠서 하고 하시다가 이제는 충무로도 옛날보다는 좀 대형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업사원을 운영을 해서 큰 일도 따오시고. 아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충무로에서 소화가 옛날만큼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아, 전자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문서 같은 게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작은 업체들을 이렇게 좀 필요한 인력을 구하고 뭐 일거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의존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잉크를 하시다 보니 좀 사실은 이런 그 테크니션으로 스스로를 분류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인쇄에 대한 지식, 또 뭐 공정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 전수를 한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전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기계를 돌릴 줄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 이제 대화로서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료를 제출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말 지식이 필요하다면은 네. 그 인쇄소에 가서 알 때까지 배우면 됩니다. 기계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뭐 진짜 전문적이진 않지만 네. 짧게라도 해보면 그 공정을 더 쉽게 이해하거든요. 뭐 이렇게 후배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런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시나요?
우선 후배들이 만약에 이제 배우는 친구가 궁금해하는 거는 제가 네. 이제 우선 구두로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엔지니어를 소개를 해줘요. 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은 지식도 엔지니어한테 그러면 다 들어보면은 그 친구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럼 그런 후배들은 또 다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연결되고 하겠네요. 그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좀 기계가 비싸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의견들 혹은 개선하면 좋은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인쇄 기계가 네.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도 장인이 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럼 10년 뒤에 기계를 돌리려면은 지금 있는 기계보다는 최신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되게 비싸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거는 기관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협회가 네. 인쇄 관련 협회들이 이제 협회 회원사들은 대형 인쇄소도 있고 작은 인쇄소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데에서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솔직히 뭐 인쇄과라 그래가지고 네. 기계 배우는 분들은 없고 디자인 쪽으로 인쇄과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충무로에 나와서 보면은 기계를 돌리시는 분들을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뭐 협회라든지 학교에서 조금 이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더 잘 연계해서 좀 다양한 말하자면은 기계와 그에 얽힌 이제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제 기계를 배우는 거죠. 네. 자격증을만 이렇게 발급해주는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혹은 뭐 마이스터고 이런 쪽에서는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을 잘 안 하고 있나요? 잘 하시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대형인 이제 기계들을 좋은 기계들을 네, 구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회원사 네, 그런 데서 멘토 멘티 뭐 이런 식으로 어, 하시는 것도 네, 그래 그런 친구들이 충무로에 나왔을 때나 뭐 다른 인쇄소에 갔을 때 네,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음,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이 아날로그 기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약간 궁금해지는 게 그 앞으로 그래도 이 기계 다루는 사람들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언뜻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디지털 인쇄로 넘어간다든지 인쇄 기술들이 바뀐다든지 뭐 대형화되더라도 그 그런 요구 때문에 이제 인현동은 계속 좀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전동의 인쇄소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왜냐면은 여기 분들의 그 노하우가 네, 엄청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선배님들도 고수인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분들이 물려줄 사람이 없거든요. 음, 자녀분들한테 넘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서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잘 이제 승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살아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여기 있으시면서 새로운 좀 기술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되게 많이 도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잉크도 약간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는지, 또 뭐 새로운 제품 개발의 어떤 뭐랄까, 계기들이 생기는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하는 게 아이템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그 온도 변화되는 잉크가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품화를 시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래 네. 체온 같은 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잉크를 그 피부에 그 닿는 어떤 인쇄물에 들어가는 잉크인 예, 예. 건가요? 데일밴드 위에다가 인쇄하는 거랑 아,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되죠.
이렇게 해서 뭐 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바로 이 밴드에 표시가 되게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그러면 착수를 하시면은 이거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아이디어는 이제 얻으시나요? 그 인쇄소 사장님하고 네. 이제 큰 아이디어는 그 사장님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서로 걸 하고 서로 싶다. 예. 그러면은 이게 디테일하게 좀 맞춰가다가 네. 보면은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두 달간은 서로 뭐 머리를 맞댈 수도 있는 어, 거고 또 저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또 계속 그러시군요. 공유를 하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뭐 제가 그 특허의 세계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기술 특허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발해 놓고 나면은? 잉크는 네. 특허가 잘 안 걸려요. 왜요? 왜냐하면 화학 기호기 때문에 네. 하나만 바꿔도 특허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아, 대신에 완제품 같은 경우는 네. 특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온도 변화에 그 감응하는 잉크는 특허가 어렵겠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건 특허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 같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걸로 나중에 특허를 하면은? 근데 그분들하고 저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까지 뭐 하루아침에 이게 인연이 쌓여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네. 도와드리는 건 잉크쟁이는 잉크를 하는 게 맞아요. 잉크쟁이가 다른 걸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드리고 어, 더 이상 욕심을 내면은 네. 서로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새로운 제품 개발 외에 뭐 사업적으로 조금 잉크 개발 이상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사업적으로 혹은 뭐 사업 외에도 그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디지털 쪽에 HP 인디고랑 작업을 했을 때 제품을 좋은 걸 만들면은 저희 나라 사람들끼리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뭔가 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외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제가 잉크를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했으면 저희 나라 사람한테 같이 해가지고 세계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네. 간혹 가다가 이 좋은 아이디어를 외국에다 갖다가 해가지고 음, 실패를 보시는 분들 몇 분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크게 말하지만 저는 제가 뭔가 했으면은 충무로에서 네. 인현동에서 조금 협동조합처럼 뭉쳐서 어, 제품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어. 같거든요. 충무로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종 결과물을 어떤 같이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뭐 기획부터 뭐 이제 네, 뭐 제조까지 가는데 공정에서 여러 충무로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네. 뭔가 완성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를 어, 앞으로는 해보고 싶어요. 그거 너무 흥미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인쇄에 이렇게 필수적인 잉크를 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중간 연결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뭐 네, 인쇄소라든지 뭐 네, 디자이너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렇죠. 이제 성심성의껏 똘똘 뭉쳐서 네, 욕심내지 않고 하시면은 뭔가 음,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관광업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좀 개발되는 지역들도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인쇄업체들이 가지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 옛날에는 뭐 지게차라든지 뭐 지금 음, 산발이라든지 뭐 이제 뭐 밤에 공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게 옛날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네. 이제 근데 요즘은 그런 민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거는 인쇄소와 이제 뭐 관공서들이 조금 지금 뭐 다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 서로 좋게끔 양보를 해가지고 어느 네, 뭐 다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그래서 좀 맞춰가면서 네.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인쇄소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시간들이 뭔가 조정이 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게 이제
자의적으로 조정이 된 게 아니라서 네. 그 이제 일감이 많이 없어져서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근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 환경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 5일제도 걸리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야간 작업 같은 걸 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야간 작업을 하시는 거 기계는 돌아야 네.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이 지역이 관광이 되거나 이제 외국 사람들 오거나 그러면은 조금 공예 산업이 있거든요. 인쇄소가 아무래도 기계 소음도 많고 네. 그게 조금 그런 그 시간 조절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장치들을 부착한다든지 뭐 모르겠어요. 건물을 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인쇄 전문 인쇄 타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 지금 영등포의 뭐 센타플러스라든지 네. 이런 데 보시면은 인쇄소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인쇄 관련된 빌딩이라도 지업사 이제 종이 네. 가게라든지 뭐 판을 갖다 대는 네. 여러 가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생각을 다 하셔서 네. 지금 충무로의 아시아 미디어 타워가 이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시아 미디어 타워는 엘리베이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 활용하는 데에서는 이제 뭐 산발이들이 가가지고 대기 시간이 짐을 내리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요. 아, 그리고 인쇄물을 또 인쇄를 종이가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인쇄해서 다 찍으면은 종이가 또 나와야 되고 네. 이 시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내다 보니까 아, 가서 보면은 아 이게 인쇄 타워라고는 하는데 조금 설계가 설계가 아무래도 잘못된. 예예 그럼 이렇게 모여서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시너지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것 같은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이런. 조금 현장 지식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네. 그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 그냥 뭐 건축하는 설계사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환경에서는 뭐 차가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네. 된다. 그다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운송용 엘리베이터 딱 두 개만 놓고 네. 저층 고층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납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납품하러 사실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금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뭘까 좋은 롤 모델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었던 예시는 있었어요? 그 삼성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네. 그 되게 부지가 크지만 거기는 네. 이제 차들이 올라가가지고 인쇄소 앞에다가 적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바로 이제 지게차로 물건을 내릴 수 있고 네. 그런 거는 되게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의 약간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왜 주차장 건물? 거의 그런 데 할애하는 면적이 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짐이라는 거를 내리고 네. 싣고 이런 시간들이 그 센터플러스 같은 데 보면은 네. 저희가 지하에도 업체가 뭐 몇 군데 있지만 제가 가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못 봤어요. 그냥 문 앞에다가 차를 딱 대고 네. 짐 막 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해지고 차들도 막 무주차, 무질서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조금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뭐 시나 공공의 영역에서 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은 조금 충무로 인쇄 업계가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좀 시나 의견이 있으세요? 공무원들 분들이 조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역의 이제 인쇄 특성화를 활성화시키려면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음, 그래야 주도하시는 분이 뭐 한 2, 3년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좀 책임을 지고 그래 오래 계시는 분이 있어야 그 누구의 아픈 마음도 다 들어주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 앞으로 이렇게 좀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들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그 또 사실은 협동조합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그 인현동의 그 특색이 많이 묻어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또 사실 이 지역이 뭐 여러 가지의 그 뭐 인쇄 업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세대의 문제, 이 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되게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좀 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배워가는 좋은 뜻깊은 시간이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로써 오늘 그 을지로 기술대학 네트워크 코스 온라인 토크쇼 두 번째 시간 이제 무형잉크의 박영환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여쭤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